이분이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면 열애설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른 남자 아이돌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튜브에 삭발을 하고 사과 영상을 올린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CNN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방 언론 눈에는 충격이었죠. 아니 누가 보면 무슨 뭐 사람 죽인 줄 알겠다는 거죠. 근데 안녕하세요. 오늘도 법도깨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소재를 갖고 왔어요. 뭐 남자들만 그렇게 느끼나요? 아니 뭐 여성분도 그렇게 느끼나요? 최근에 연예계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있었죠. 바로 그 에스파의 카리나 씨와 그 배우 이재욱 씨의 열애설이 불거졌는데 이거를 두 분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고 그 인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단순히 열애설이 아니라 공식 연애가 되어버렸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일단은 아무래도 아이돌로서 조금 더 이제 젊은 층의 인기가 많았던 그 에스파 카리나 씨의 팬덤에서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두 개 나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아이돌이니까 아이돌이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좀 팬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좀 일반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냥 팬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거의 아이돌 중에 여자 아이돌 중에서 최정상급이었으니까 거의 최정상급 최정상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엄청 팬덤이 많았는데 뭐 그에 대해서 남녀 할 것 없이 비난하는 그룹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룹이 있는데 뭐 어쨌든 이 과정에서 요새 엔터주가 좀 시가가 다시 시총이 다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뭐 회사에 뭐 손해를 끼친 게 아니냐, 이거 아니 소속사가 이 열애설을 인정을 하게 놔뒀을 리가 없다, 뭐 하여튼 굉장히 여러 가지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본인들이 인정을 했으니까 이제 하여튼 뭐 예쁜 사랑 하시는 건 바라겠는데 뭐 저도 뭐 당연히 누구나 아이돌에 관심 있고 또 이제 카리나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완벽하다는 평을 받고 있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뭐 담배 하나 피고 와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생각해보면은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이었는데 그때 그 김연아 씨 있잖아요.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 씨가 뭐 연애를 한다는 소식이었다니까 또 이제 뭐 그에 대해서 악플이 뭐 달리고 또 이제 남성 팬들 좀 아쉬워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웃긴 거죠. 아니 연애를 하는 게 뭐 이게 범죄로 음주운전에 뭐 마약을 한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한다. 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연애를 한다 이건데 지극히 당연하고 뭐 사실 축하해줄 일인데 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갑론을박이 벌어지게 논란이 돼서 제가 영상까지 제작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웃긴 거죠.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뭐 일본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게 그 일본에서 가장 그 대규모의 이제 여성 아이돌 그룹인 그 AKB48이라는 그룹에서 이게 미네기시 미나미라는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이제 지금은 하여튼 뭐 탈퇴를 하고 이제 결혼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해가 안 돼. 이분이 이제 그 정확히 얘기하면 열애설 인정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다른 남자 아이돌의 집에 들어갔다 나오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튜브에 삭발을 하고 사과 영상을 올린 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CNN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방 언론 눈에는 충격이었죠. 아니 누가 보면 무슨 뭐 사람 죽인 줄 알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 남자 연예 아이돌의 집에 갔다 왔으니까 무슨 뭐 사귀는 사이 아니냐 뭐 하고 온 거냐 그런 추측은 해보 뭐 스캔들이야 뭐 될 수 있긴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아이돌로서 가장 이제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는 이제 그 뭐 머리 헤어스타일을 그냥 쇼컷한 것도 아니고 삭발해버리고 이제 울면서 사과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적으로 올려버린 거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방 언론의 눈에는 이거 막 완전 인권 침해하는 나라로 이제 막 낙인 찍힐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이때 이거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연애설을 인정을 하고 팬덤이 좀 떨어져 나가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는 반작용이라 치더라도 이렇게 삭발까지 해서 울면서 영상 올릴 필요가 있냐.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네티즌들의 평은 이거 소속사가 시킨 거다. 왜냐면 이건 열애서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파파라치한테 찍힌 거니까 이제 비자발적으로 사실상 뭐 이 스캔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사실 타격 있는 건 맞지만 소속사에서 이렇게 삭발하고 사고 영상까지 올리는 걸 시킬 정도로 뭐 그것만 했겠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징계적인 불이익한 처분했겠죠.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선을 넘은 거 아니냐는 반응들이 많았던 걸 기억을 해요.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에스파카리나 연애 SM 주가 하락 사실일까? 연애 알려지자 시총 665점 주가 급락. 일단은 이게 이제 어제자 기사인데 최근에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그 엔터사 주가가 별로 안 좋죠. 우리나라 주가가 뭐 저 PBR주 관련된 그 핵심 거 빼고는
사실 이제 연애 제가 주식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엔터주들이 이제 뭐 PBR이 그렇게 낮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PBR의 그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SM 또 뭐예요 JYP 하이브 이런 엔터주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하락을 했는데 어쨌든 SM이면 사실 뭐 정상급 엔터 회사니까 시총 660억 증발 아니 뭐 시가가 이제 주식 주가가 내려가면 시총이 증발하는 거 맞겠죠.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SM만 내려간 게 주가가 엔터 기업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과도한 해석이라는 건데 하여튼 이게 맞물려 가지고 SM에서 사실은 SM 저도 막 사실 아이돌판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SM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에스파가 그래도 거의 탑 티어에 들어가는 그 탑 티어가 아니라 그냥 탑인 그룹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탑인 그룹의 또 가장 인기 멤버의 열애설이 인정이 돼버리니까 공식적으로 이에 대해서 사실은 아 뭐 그러면 향후 뭐 굿즈 판매라든지 티켓 파워가 좀 감소하겠다라는 그런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뭐 시총이 이것 때문에 뭐 증발했겠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자, 카리나 팬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으면서 팬덤 분위기에 과열되고 있다. 이재욱 측은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였다. 열애에서 알려진 X 실시간 트렌드에는 유지민은 바로 유지민이 이제 카리나 씨의 이제 본명이죠. 바라랑 검색 상위권을 지명했다. 근데 뭐 카리나랑 유지민은 바라라고 했으니까 뭐 좋은 내용은 아니겠죠. 열애살의 실망과 분노를 느낀 팬들이 카리나 앞으로 편지를 쓰고 또 카리나를 응원하는 팬들이 그에 맞서면서 SNS에 각 주장이 벌어졌다는 거죠. 저도 이걸 봤어요. 뭐 이거를 제가 굳이 뭐 갖고 올 가치는 없어가지고 이제 갖고 오지 않았는데 악플이었어요 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뭐 그런 거예요. 야, 너 뭐 연예 활동 열심히 하고 내가 당신의 뭐 굿즈 얼마나 사줬고 당신의 팬덤에 당신의 그런 티켓 파워와 그런 어떤 상품적인 가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너는 그 시간에 뭐 연애를 해? 너는 그 시간 남자랑 히히덕거리고 있어? 우리가 얼마나 널 아껴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아끼는 사람이면 그 아끼는 대상이 뭐 행복한 연애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기서는 이런 측면이 있긴 있죠. 이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기사가 카리나 팬덤의 이제 공격이었는데 이제 이재혁 팬덤의 공격은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남자 배우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연애나 그런 이제 결혼에 있어서는 조금 더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성 아이돌의 멤버에 대한 팬덤의 분노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아이돌이라는 게요 사실 그 상품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사실 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엔터사라는 것도 왜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상품화된 아이돌의 열애설이 인정이 되면은 사실 아무래도 뭐 남성을 할 거 없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또 나를 생각해주길 바란 마음이 있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새 그 아이돌들이 필수적으로 하는 게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라이브 방송이 사실 그 빡빡한 스케줄 안에서도 왜 이거를 챙기냐면은 팬들로 하여금 아이돌이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우리 아이돌을 사랑해주는 만큼 나도 당신들을 신경 쓰고 있다. 비록 다대 1대 다 대응이긴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팬미팅이나 뭐 공항에서 엄격한 경우가 벌어지는 것도 결국 팬들에 대한 어떤 소통을 하기 위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소통을 하는 척을 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좀 생각력 있게 본다고 하면은 어쨌든 이게 나만 생각해줘.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팬은 막 몇십만 몇백만 명 될 수 있고 카리나 씨는 한 명인데 아니 그리고 뭐 아이돌 한다는 게 그 아이돌 팬이랑 뭐 사귀달라 뭐 연애해달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뭐 일각에서는 이른바 유사 연애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연애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아이돌 팬들 입장에서는 마치 아이돌과 연애를 하는 느낌을 사랑과 이제 애정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묘한 감정선들이 사실은 그런 뭐 앨범을 몇십 장 몇백 장씩 사고 막 그러는 그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돌의 그 상품성을 놓치는 가치인데 열애설 인정한 거는 그 상품성 높이는 가치의 근간을 허미는 행동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뭐 사실 소속사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겠죠. 아무래도 티켓 파워와 이제 굿즈 판매가 감소할 것은 이제 뻔히 예상되는 부분이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봅시다. 여기서 사실 카리나 팬들이 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럼 소속사는 뭐이냐? SM은 뭐이냐는 거죠. SM이 무슨 뭐 중소 엔터사도 아니고 이제 메이저 엔터사인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미네기시 미남의 AKB48이라는 그룹에 이 보세요. 이게 2013년이네. 남자 아이돌 멤버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 들통돼 여러 살이 휩싸였던 바 유튜브 영상에서 삭발은 등장한 채 이겁니다 여러분 소속사 연애 규정을 어겼다라고 눈물로 사과했다. 그럼 소속사의 연애 규정 정확히 말하면 연애 금지 규정이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연애를 하든 말든 니네들 알아서 하지만 절대로 걸리지 말아. 너 걸리면은 불이익을 받는다 뭐 이런 걸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파 카리나가 속한 SM 엔터테인먼트는 이런 연애 금지 규정이 없을까?
제가 뭐 내부 정보는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뭔가 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그 이강인 선수 관련된 거였을 때 품위 유지 약정 의무 위반. 근데 사실 품위 유지 의무는 음주운전이나 그런 뭐 구설수 휘발리지 사실 연애를 한다는 게 이게 품위 유지 위반인가요? 연애를 한다는 게 품위랑 관련이 있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품위 유지 의무가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품위 유지 의무는 말 그대로 뭐 음주운전, 과거 학폭, 뭐 하여튼 기타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행동도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연애를 그러니까 아이돌이 연애를 한다는 게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품위를 뭐 깎아먹는 행동에 해당한다고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상품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상품성 떨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돌 산업의 이제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품위 유지는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아이돌은 뭐 이렇게 뭐 우거우거 뭐 모습도 보여도 안 되고 무슨 뭐 화려한 시간의 모습도 보여도 안 되고 막 그런 거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 소속사 연예 규정이 있었나 봐요. 일본의 AKB48이라는 이 그룹에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멤버들을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막 인기 투표하고 막 그랬던 그룹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게 거의 일본의 전국민 2010년대에는 일본의 거의 뭐 전국민적 아이돌이었으니까 뭐 악수회 이런 것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속사 연예 규정에 이제 엄격을 했는데 사실은 뭐 남성 멤버의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이 들통났다고 하면은 뭐 사실 열애설이겠죠 이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약간은 이건 품위유지 의무에도 좀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미성년 이때는 미성년자인지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아닌데 20살이니까 그러면은 미성년자 아니니까 뭐 하룻밤 보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소속사 연예 규정이 있었어요. 이때는 있었고 이게 사과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막 삭발하고 나오면 이게 아이돌로서의 상품 가치가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도 불구하고 이게 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간 이렇게 사과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소속사 연예 규정에 엄격을 했고 또 이런 것들이 이 아이돌에 대한 그 티켓 파워나 굿즈 판매 등 상품성 가치를 해하는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일본 얘기를 해볼게요. 팬과의 만남이 이어가다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한 아이돌 사연이에요. 자, 일본가 아이돌 가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팬과 사적인 만남을 갖다가 소속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에서 이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속사가 여기도 있어요. 연애 금지 조항에 어긋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는 연애는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회사에 9천만 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아이돌에게 연애를 금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연애는 개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행하는 권리이다. 이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의 일부이다. 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죠. 저도 이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분명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어요. 이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고 연애 금지 연애를 하지 마라.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그 아이돌도 이제 충분히 인식을 하고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웃긴 거죠. 야, 계약서에 조항이 있고 당신이 동의를 했는데 당신 동의해놓고 이걸 어겼는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거냐? 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의 모든 내용들이 정말 그 내용을 보면 모든 내용들이 100% 유효하다고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사안에서 일본 법원은 여기 뭐 연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정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만들었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자유의 일부이라는 데서 행복 추구가 여러분 이게 뭐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헌법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에 행복 추구권이 있고요. 그 행복 추구권은 사실은 그 독일 헌법에 그 관련된 조문에서 좀 따온 거예요. 제가 알기로 뭐 대륙법계, 그러니까 뭐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다 법률이 비슷하거든요. 아마 일본 헌법에도 이런 행복 추구권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있고 이런 행복 추구권에서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행하는 거, 잠자는 거, 뭐 밥 먹는 거, 맛있는 거 먹고 맛집 찾아가는 거, 노는 거, 쉬는 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연애도 기본적인 것들이죠. 사실 기본적인 욕구에 가까운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금지 조항을 하고 만약 이거를 금지 조항 어겼을 때 막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청구한다는 거는 야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기각을 해버렸는데 일부 기각인지 전부 기각인지 모르겠지만은 물론 팬과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게 무슨 미성년자가 뭐 술을 먹었다는가 아니면 미성년자가 뭐 모텔에 갔다는가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무리키는 영역으로 발전해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연애금지 조항 문제만이 아니라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가 되니까 그때는 배상이 가능할 텐데 적어도 이 연애 자체만으로 배상금을 요구하는 것들은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는 것이 이 판결의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이제 2014년 기사죠. 연예인과 기획사에서 연애금지 조항 효력 없다. 이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 일본 법원 판결이 이제 2016년 거고 이 기사는 2014년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태희 씨랑 지금은 결혼해서 행복하고 잘 살고 계시죠. 이분들 스케인들 사례로 본 굉장히 사실 이제 남자 여자에서 각각 탑급인 아이돌 배우가 이제 서로 사귄다고 하는 거니까
이때는 양쪽에서 난리가 난 거죠. 김태희 측, B 측에서. 그러니까 스캔들 금지 조항이 있을 거예요. 이 스캔들 금지 조항이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계속해서 품위 유지 의무 관련된 조항이겠죠. 연예인 개인 사생활 침해를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캔들은 사생활만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 공적인 공생활에 관련 영역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계약서에 그러니까 사실 사생활 침해 조항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하지 마라 뭐 체중은 뭐 얼마를 유지해라 뭐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모든 거 떠나가지고 그래 뭐 체중이야 뭐 됐다 쳐도 연애는 이게 내가 이제 뭐 연애로 인해서 뭐 기본적으로 아이돌에 정해준 스케줄 일정에 뭐 불참하거나 이제 나태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근로의 불성실에 대한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는 건 변론을 하더라도 일단 연애만 한다. 내가 무슨 뭐 1년 364시간 내가 모든 1분 1초를 다 일하는 거 아닌데 내가 쉬는 시간 연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쉬는 시간에 밥을 먹든 잠을 자든 연애를 하든 뭐 컴퓨터 게임을 하든 그거는 개인 행복 추구랑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력 없다. 결론적으로 효력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티켓 파워 떨어지고 굿즈 떨어지고 인기 매매에서 밀려나고 센터에서 빠지는 것들은 그거는 사실은 소속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이제 아이돌을 산업의 본질에 비추어 봤을 때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연애 금지 조항 자체 이 조항 위배로 인해서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이걸로 인해서 막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준다는 것들은 이제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민법에 보면은 103조 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에서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104조 당사자 공박계 우선 무관명으로 현저하게 공정에 이른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103조가 자 보시면 이게 이른바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인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거죠. 어떤 법률 행위, 계약 같은 것들이 반사회적이라고 하면은 무효라는 거예요.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양 당사자가 동의를 했어요. 다 읽어보고 도장 찍었어요. 간인도 하고. 근데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웃긴 거죠. 야 계약은 당사자도 알아서 했는데 뭐 법원이 몰아서 무슨 인정하고 말고 너네 뭐라냐고 하지만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들은 무조건 무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사실 연애금지 약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03조의 정신에 비추어서 무효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아마 일본도 103조와 마찬가지 조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본 민법에도. 그래서 이 판례 다 보면 제가 일본 판례 못 읽어서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애금지 약정이 행복추구권에 비추어 보아서 반사회적이니까 무효다. 무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라고 해서 아마 전부 기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자 사내연애 금지 규정 어긴 맥도날드 CEO 퇴직금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자 이 맥도날드 CEO가 사내 연애를 했는데 이제 맥도날드 CEO가 이혼남인데 회사 규정 위반하고 지원 합의는 관계를 맺었어요. 전격 해고했습니다. 간부들이 직속 부하 직원 연인 관계를 맺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 맥도날드의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이었어요. 자, 연애 금지 규정이 아니에요.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은 말 그대로 이 연애를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연애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데 사내에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거는 연애 금지 속성도 갖고 있고 약간은 뭔가 좀 업무적인 속성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내용이 간부들이 직속 부하 직원과 연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직속 부하 직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좀 수긍되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 뭐 업무 관계, 특히 직속 업무 관계에서는 사적인 감정에 개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직속 부하 직원 연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는 어떤 성과 평가라든지 업무 지시라든지 그리고 업무랑 밀접하게 관련된 영역, 즉 회사의 영업과 그 회사의 경영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에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연인과 맺었다가 헤어지면은 또 애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내연애 금지 규정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어떤 분명 여러분들 다니는 회사에도 있는 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문헌으로 박아놓지 않더라도 이제 사실 공공의한 관습으로 이렇게 사내 관습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이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미국의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해고만 했겠습니까마는 이 퇴직금도 많이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CEO가 뭐 능력이 없어서 잘린 게 아니라 이 사내 연애 금지 규정을 어겼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안들의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까 그 아이돌들의 연애 금지 규정 있잖아요. 아이돌 연애 금지 규정이 이제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한데 이렇게 직속 부하 직원과 연인 관계 맺지 말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무효로 인정되지 않고 이거는 좀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물론 이런 효력 이 금지 규정 위반에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을 때 법원이 감액을 할 수 있겠죠. 야, 그래 이게 업무랑 관련했으니까 효력이 있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인간의 본질적인 행복 추구와 관련된 연애 금지하는 거는 조금 이거는 이제 감안할 측면이 있다 그래서 아마 배상액을 깎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어떤 계약들 맺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신체 포기각서 이거 유효할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유효가 안 돼. 무슨 신체를 포기하는 게 어디서 세상에. 아무리 돈을 못 갚아도 신체 포기가 어딨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못 갚을 때 무슨 뭐 압류하잖아요. 근데 급여 채권은 50%밖에 압류 못해요. 아무리 몇만 조에 몇 경에 빚을 지고 있다 하더라도 급여 채권 50%는 압류를 못합니다. 왜? 최저생활비 보장하라는 거죠. 또 뭐였을까요? 이런 103조 위반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뭐 우리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 베니스의 상인에서 못 갚으면은 무슨 뭐 살 무슨 뭐 1g 뭐 떼간다 뭐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 베니스 상인에서는 이제 그 내용에는 피가 없었기 때문에 너 피 한 푼도 안 올리고 떼가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막은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103조 위반이죠. 아니 돈을 못 갚는데 무슨 뱃살 떼가는 게 어딨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런 건 반사회적인 100% 반사회적인 거예요. 자, 오늘 간단하게 그 에스파 카리나 씨와 배우 이재욱 씨의 연애에서부터 알아내는 어떤 계약의 내용들 그리고 연애금지 조항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야 할지 법정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연애금지 규정 있을 거예요. 있고 이게 어떤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상품성의 아이돌 상품성의 가치 하락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내용과 또 법적으로 연애금지 조항 효력이 있냐 또 이런 연예금지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들을 보시고 전 개인적으로 뭐 에스파 노래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고 뭐 당연히 뭐 카리나 씨가 제 인기 멤버인 것도 알고 있고 뭐 네 분 다 이제 뭐 매력이 뛰어나고 다 이제 훌륭한 분들이지만 어쨌든 가장 인기 멤버였던 건 부정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알잖아요. 사실 대부분이. 하여튼 예쁜 사랑 하시고 하여튼 뭐 연애 활동도 열심히 해주셔서 좋은 활동 보여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주제 남겨주시고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